블록체인과 AI의 융합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홍로 리버밴스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모두가 자신만의 AI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데이터 거래 시장을 만들 수 있는지 주제 발표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이홍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존경하는 장병환 장관님, 그리고 이렇게 초대해 주신 정유신 원장님 이하, 또 오피니언 뉴스 이병관 기자님, 오피니언 뉴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드릴 말씀이 이제 블록체인과 AI 융합이고요. 저는 이제 지스트 그 광주과학기술원의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AI 대학원 소속 교수고요. 전임 교수고, 리버밴스는 그냥 사기업이 아니고 학교 실험실 창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제 학교 기술을 가지고 이제 혁신을 만들어내서 영리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런 정부, 그 다음에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이 혁신을 만들어내면 이제 사회가 급격하게 전환이 되고, 급격하게 전환이 될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직장을 잃는 가장이 생기고, 그 가장이 직장을 잃었을 때 이제 쉽게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쓴다든지 적자 재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돈을 발행을 하게 되고, 그 돈이 발행이 되었을 때 이제 이게 정말 그 서민층 혹은 중산층이 보호를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물가가 올라가서 땅값이 올라가고,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그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다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그때 이제 자산 가치가 떨어질 때 이제 중산층들이 많이 이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라든지 이런 데서 통화 정책을 할 때, 그때 이제 12명의 사람들이 이제 밀실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달러라는 돈을 풀었다가 또 쪼였다가 할 때, 그때 이제 그런 결정들이 몇 사람들이 하는 게 맞냐, 그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냐, 이제 그런 것이죠. 거기에다가 보태서 이제 오픈 AI사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 나왔을 때 과연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가속화가 될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 그림 하나로 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AI를 학습시킬 때 그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근데 그건 다 우리가 만든 데이터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뭐 행정 문제, 그 다음에 뭐 금융 문제,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공과대학 교수들은 세상에 있는 문제를 공학 기술로 해결을 해가지고 그 공학 제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AI 대학원에서 AI 모델을 만들면 다 오픈 소스로 다 제공해 줬죠. 깃허브에 코드 다 올려놓고, 논문을 이제 퍼블리시 했을 때는 논문에 링크를 달아가지고 깃허브 어느 주소에 가시면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공해 준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거를 그냥 데이터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지적 재산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나만의 기밀 데이터, 기업으로 치면은 뭐 기업 비밀, 노하우,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 오픈 AI사 같은 회사는 오픈 AI가 아니에요. 오픈 소스가 아니고 클로즈드 소스고 클로즈드 모델이고, 여기 웹2 서비스를 전 세계인에게 해주는데, 사실은 이게 장벽에 가로막혀서 API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AI인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제공해 준 논문, 공유된 논문을 보면 이제 대충 어렴풋이 감은 잡을 수 있지만은 그게 어떤 모델인지도 모르고, 이게 모델 3.0인지 3.5인지 4.0인지
GPT 4 옴니인지 이거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학습을 시킬 때 AI 모델에다가 장벽을 쳐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대답하지 마. 변호사 관련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모른다고 대답해. 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장벽 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편향성.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편향적인 답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역사를 왜곡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설명할 때 드는 예시는 만약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오픈 AI 같은 거를 만들었다. 그러면 중국의 데이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영미권 데이터가 제일 많고, 근데 자기네 역사를 위해서 역사를 왜곡시켜 버려. 그래가지고 고구려가 어느 나라야 이렇게 이제 그런 누군가가 영국 사람이 물어봤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로 많이 학습을 시킨 AI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속국이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저는 이 말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하고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거니까요. 비트코인은 아주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컨센서스라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제일 큰 컨퍼런스를 미국 텍사스 어스틴에서 하는 데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로버트 케네디라는 대선 주자, 지금 3등 하는데 한 15%에서 20%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표현할 때는 비트코인이 is freedom이에요. freedom. 자유다. 비트코인은 자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는 거래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래하고 싶은 때 거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현재는 그 거래 지경이 전 세계로 이제 커졌다. 지경이 그렇게 커졌다라는 것이고, 현재 비트코인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데, 그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에 1번 항목이 Store of Value. 얘는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 아까 이제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경기 부양을 하거나 이제 재정 정책을 하거나 할 때 생겨나는 인플레이션 문제에 해칭의 수단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으면 저희 학생들은 저한테 이런 교육을 받아 그런지 무조건 비트코인으로 사놓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스토어 오브 밸류니까. 그래서 피앗은 밸류가 떨어지고 명목화폐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자꾸만 발행하니까. 그래서 스토어 오브 밸류는 이제 미국도 금융강국인 미국도 인정하는 상태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커스토디, 내가 내 은행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가 만든 이 재산을 가지고 나랑 함께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수탁 서비스를 맡길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제 인플레이션 해칭, 이제 세이프 헤이븐 투 폴리티컬 리스크에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모자란 점이, 비트코인이 좀 모자란 점이 커런시 역할, 이제 매개의 수단으로까지는 작용을 하지 아직은 못하고 있다, 그런 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얘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프로그램업을 하긴 한데 프로그램 짜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업을 한 이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는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제 혁신을 만들어냈고, 이더리움이 이제 튜링 컴플릿 머신을 제공해 주니까 이제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 쿼시 이제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Denationalization of Money라는 1976년에 프레드릭 하야크가 쓴 책에서 나온 쿼시인데요.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화폐 서비스는 진화를 잘 안 한다. 근데 민간에서 제공하는 화폐 서비스는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계속 경쟁적으로 열심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제일 좋은 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선택된 경쟁을 통해서 선택된 화폐 서비스가 독점 권한을 가지고 진화하지 않는 정부가 제공하는 화폐 서비스보다 좋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정 발행이죠. 그리고 이 발행 스케줄이 공표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두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표되어 있고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다는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화폐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이 하루에 뭐 144개 블락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발행되는 화폐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다 이제 관심을 두지를 않고 생산 활동에 지식 생산 활동이라든지 그 제조 활동에, 그러니까 상품 제조나 서비스 제공 활동에 더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이고, 견고한 돈이기 때문에 거품이 생겨나지 않고 주식 거품이라든지 부동산 거품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고 가치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원을 다니거나 대학원에 와서 혁신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회에 제공을 해줌으로써 사회가 전환되게 하는 그런 이제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게 이 견고한 돈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보면, 웹3는 아까 박수영 교수님이랑 다 말씀을 드려갖고 이제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 쉽게 말해서 이건 내 거를 주장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디지털인데. 그래서 디지털은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능한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안 되고 지적권을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된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된다.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중앙성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모든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저 사람이 내가 실제로는 그 알고리즘에 어떤 한 줄이 들어가 있어서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내가 저 사람이 코드를 공개해주고 한번 볼 수만 있다면, 혹은 내가 이제 코드를 못 보더라도 내 친구가 보게 해서 야, 이 코드대로 돌아가는 거 맞아. 그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투명해. 그런 투명성.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보안성. 요 세 가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데이터 무결성, 프라이버시 강화, 금융 포용성, 은행 없는 사람한테 은행 서비스 제공, 지갑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런 거. 그 다음에 자동화된 계약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블록체인에서 돌리게 되면 순전 무결성 때문에, 그리고 투명성 때문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내가 알고 참여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지불 수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된 계약을 사용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을 할 소지가 적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혁신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사회 비용이 절감된다. 이걸 이제 한 페이지로 요약한 건데, 아까 이걸 익스팬드한 게 박수영 교수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기술로서 혁신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런 블록체인 기술로 웹3 클라우드 만들 수 있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요새 다들 쓰시잖아요.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클라우드를 과연 웹3 클라우드로 할 수가 있느냐? 즉, 나도 컴퓨터를 제공하고 내가 제공한 컴퓨터를 가지고 클라우드를 만들고 그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는 내가 통제하고 내가 크립토그라피로 내 것임을 증명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AI를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학습이 완료된 AI를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모두가 내가 통제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냐?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AI 트레이닝, AI 추론, 이거는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거, 학습이 완료된 거. 학습이 완료된 거는 이제는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해서
핸드폰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거에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에서 활용하는 거는 우리 통신 기술에서 활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실수 체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수 체계에서 하고, 이 정수와 정수 사이에 거리가 짧게 만들어 놓으면 실수처럼 작동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리얼 넘버, 학교에서 배웠을 때 그렇게 하면 이제 핸드폰에도 올라가게 되고, 내 PC에는 당연히 올라가고, 노트북에도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문제는 요건데, 이제 AI를 학습시키는 데는 수만 장의 GPU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저런 거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웹3 클라우드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은 거래죠. 거래는 아까 비트코인 거래에서 보셨듯이 이미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하죠. 화폐가 되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블록체인의 혁신을 요약한 거예요. 블록체인으로 웹3 클라우드 만들 수 있다. 웹3 클라우드란 뭐냐? 사람들이 공유해준 컴퓨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 위에다가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깔면 그렇게 쓸 수 있게 된다.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AI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I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AI. 그러면 AI는 이제 오픈 AI사가 이제 트랜스포머를 자기네들이 이제 라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그 서비스 그 퀄리티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논문 쓸 때도 쓰고 뭐 글 쓸 때도 쓰고, 어떤 분은 제안서 쓸 때도 AI를 활용한다 그러고, 지금 그 뭐 기사 쓸 때도 쓰고, 판사님은 판결문을 제작할 때 초안 만들 때도 쓰고, 뭐 좌우지간 뭐 무궁무진하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 트랜스포머라는 그 기술을 활용해 갖고 한 건데,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 기술이 오픈 AI사가 이걸 가지고 한 건데, 사실은 저 트랜스포머 논문이 구글이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구글이 2017년에 오픈 소스로 논문 발표하고 나서 기업에다가 공개해 놓은 걸 가지고 계속 이 사람들이 GPT-1, GPT-2까지 발표하다가 GPT-3서부터는 이제 오픈을 안 하고 상 이제 감추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 지재권이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현재 뭐 매개 변수, 그러니까 사람의 두뇌로 치면 뉴런이 하나의 셀이고, 셀과 셀 사이를 연결하는 거를 시냅스라고 하죠. 그 시냅스의 개수가 사람은 한 많은 경우에 1000조 개, 그 다음에 뉴런의 개수는 1조 개 정도 되는데, 이때 3.5 2022년에 나온 거는 1750억 개, 즉 1조 개가 안 되죠. 그 시냅스의 개수가 1조 개가 안 돼요. 근데 사람의 두뇌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아직도 한 1000배만큼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리콰이어먼트가 800GB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800GB는 사실 뭐 우리 요새 이제 노트북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메모리는 큰 문제가 아니고, 요 매개 변수, 이렇게 많은 매개 변수를 우리 노트북에서 돌릴 수 있느냐? Yes,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 인터넷에서 뭐 웹 텍스트북, 텍스트, 그 다음에 크롤링 한 거 이렇게 막 긁어 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들을 이제 모아서 한 트릴리언 바이트 정도 되는 데이터. 트릴리언 바이트도 사실은 이제는 우리 노트북에 얼마든지 저장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PC에서는 다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뭐냐면, 여기 emergent ability가 나온다는 건데, 모델 사이즈를 키우고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션을 키우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능력들이 발현이 된다는 건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few-shot learning. 그 몇 번 안 들었는데 얘가 그걸 잘 이해하고 맥락을 인지해갖고 답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지로샷 러닝도 되는데, 한 번도 안 본 거에 대해서 물어봐도 대답도 잘하는 거. 근데 그 봤더니 논리가 정연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머전트 어빌리티 중에 하나고, 그래서 디멘션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디멘션이 커질 때 그런 능력이 갑작스럽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디멘션이 이만큼까지 커졌을 때는 뭐 미미하게 그 능력이 증가하다가 어떤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갑자기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이제 능력들이 발현이 된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많이 사람들이 다루지 않는 건데, 랭귀지가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머신과 머신이, 즉 AI 모델하고 AI 모델을 할 때 통신을 할 때는 자기네들이
최적화된 언어를 만들었었어요. 왜? 목표를 사람이 그렇게 정해주니까, 야, 빠르게 데이터 통신을 해갖고 얼른 학습해. 이런 목적을 정해주면은 자기네들이 쓰는 랭귀지를 자기네들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UC 버클리나 이제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고래들이 어떻게 통신을 하나, 고래들의 언어가 어떻게 발현이 되나, 이제 그런 것과 AI 모델이 스스로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통신하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GPT-4가 나왔죠. GPT-4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를 보니, 이거를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신문에 많이 나왔던 바와 같이, 뭐, 바이 exam도 뭐 90점 받고, LSAT, Low SAT도 잘하고, GRE도 잘하고, SAT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래서 90점대, 저런 모든 영역에 90점대 넘는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GPT-4 정도 되면 스탠포드 대학생 하나 얻은 거랑 똑같다. 네, 스탠포드 대학생 얻은 거나 똑같다. 그러면 저런 GPT-4를 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저렇게 엄청난 혁신이 나왔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컨센서스 2024를 이제 어스틴에서 하는 거, 텍사스에서 하는 걸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화두는 그거예요. 블록체인이 정말 그렇게 혁신적이야? 근데 한 게 뭐가 있어? 뭐 NFT, 그림이나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지갑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혁신인 것 같아.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토어 오브 밸류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컴퓨팅 머신으로서 프로그래밍 하기 쉬운 컴퓨팅 네트워크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거 이후에 나온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VC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AI 쪽을 쳐다보면 너무나 혁신적인데, 비트코인은 지난 5, 6년 동안 별로 나온 게 없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 중에서에게도 AI 스타트업들에게 주문하는 게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와 봐. AI하고 융합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 이제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토큰만 사용하는 거, 토큰만 사용, 그런 거는 혁신이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현재 웹2에서 하는 거에다가 토큰만 결합한 거, 그건 아무런 혁신이 없기 때문에 사회를 전환해 주지 않는다. 사회를 발전시켜 주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됐고, 이제 그러면 언더독 전략이 있어요. 오픈 AI사 같은 데는 돈을 뭐 수백조 원을 모아가지고 인력을 다 빨아들여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하는 개발자들을 싹 끌어가고 있어요. 블록체인하고 인공지능하고 뭐가 차이예요? 차이 하나도 없어요.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그 개발자들의 능력이 중요하죠. 그리고 컴퓨터 사용하는 거잖아요. 컴퓨터도 그냥 하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블록체인은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컴퓨터 노드, 참여하고 있는 노드가 하나의 원장을 공동 관리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고, 인공지능은 학습하는 데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엔 컴퓨터 네트워크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블록체인이 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융합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언더독 전략. 오픈 AI에서는 막 인재와 자본을 막 빨아들여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언더독들이, 가령 메타 같은 데죠. 메타 같은 데서, 야, 나는 거기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 LLM을 만들 때,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 GPU를 수만 장을 갖고 있는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거, 프리트레이닝. 그거를 해가지고 오픈소스로 공유해 줄게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 3, 4, 5등이 모여가지고 1등에 지금 한번 대항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언더독 전략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AI 혁신을 봤을 때 오픈 AI사가 제공하는 그 혁신적인 서비스 보다 떨어지는 것들은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고, 이제 AI 혁신을 또 한 차트로 요약을 해보면 사람 말을 일단 잘 알아들어.
그 다음에 사물을 분석을 해서 판단을 내린대. 그러면 뭐 금융에서도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지 이런 결정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의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거를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다 추적 관리해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내릴 수가 있어요? 없죠. 그렇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인공지능 네트워크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나오는 시시각각으로 시간대별로 다르게 쏟아지는 뉴스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분석하여서 판단을 할 수 있다. 오픈 소스로 마이 AI를 만들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러면 블록체인 얘기했고 AI 얘기했죠. 그러면 블록체인과 AI를 융합하면 뭐가 되냐? 그러면 또 글로 써보는 거예요. 기술 융합, 국경을 초월한 금융, 순전무결한 데이터. 왜 순전무결해요? 모든 노드가 다 검증하고 넣어주니까. 그 다음에 사물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 잘한대. AI니까.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도 잘해. 그래서 사람한테 설명을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융합하는 데는 참 좋아. 그런데 문제는 중앙 집중이야. 그래서 중앙 집중형인 오픈 AI사 AI만큼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써. 이제 그거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다음 전략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소유하는 AI. 내가 아까 웹3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보면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지갑에서 혹은 내 컴퓨터에서 내 핸드폰에서 마이 AI를 갖고 내가 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교수인 저 같으면 티칭 어시스턴트 하나를 만들어서 가르칠 때 써먹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시간이 한정되잖아요. 연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한정된 시간을 나는 내 AI한테 가르쳐주고 내 AI가 타인의 AI 혹은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서비스 요금을 받을 수 있고, 뭐 교육할 때는 안 받겠지만 기업인 경우에는 받겠죠. 그렇게 해주면 이제 수익이 많아지고, 그런 AI들이 페어를 이루면서 계속 거래를 하고 내가 지식 서비스, 감성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 그런 거를 정말 할 수가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웹3 클라우드에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웹3 그냥 클라우드를 웹3 클라우드화 해서 자기 데이터는 자기가 지키면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고 했으니, 그 기술적 그 레이어 위에 마이 AI 네트워크를 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전 세계인이 디지털 프로덕트를 주고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거래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됐고, 그랬을 때 발현되는 이 AI 네트워크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두뇌를 맞대고서는 지금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AI와 오픈 AI사는 자기 나홀로예요. 나홀로고, 그 다음에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개인들이, 기업들이 자기 데이터를 안 내주면, 그럼 오픈 AI에서는 오픈 데이터, 즉 인터넷에서 공유된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스탠퍼드 대학생까지만 만드는 거고, 우리는 우리 지재권을 가지고 각자 자기 AI를 가지고 교류를 하고 돈을 벌면서 자기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유입이 되면서 점점 더 똑똑해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발현되는 AI, 아직은 이런 개념이 없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개념을 만들고 있고, 웹3 AI가 되면은 오픈 AI사 AI보다 훨씬 더 좋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더 똑똑하고 유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량 있는 개인들이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기적을 만들어 왔듯이, 지능이라는 거는 하나의 두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 있고, 우리가 저장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데 다 축적이 되어 있는 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이제 이 말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웹3 AI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AI고, 오픈 AI사처럼 글로벌 AI가 제공하는 거는 승자 독식, 중앙 집중형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플랫폼 경제의 폐단 그런 걸 답습하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혁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토큰만 사용하지 말고 토큰 얘기만 하지 말고 기술적인 진보적인 솔루션을 가져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웹3 AI는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해 준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하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저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앙 집중형 AI 서비스보다 이 웹3 AI가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맞냐? 그 다음에 웹2 AI보다 웹3 AI가 갖는 장점이 뭐냐? 제가 말씀은 다 드렸어요. 근데 한번 정말 저런 질문을 던지고 한번 제가 한 말씀에 대비해서 답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사처럼 저렇게 글로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큰 기업을 신뢰하잖아요. 근데 그런 신뢰를 저버리고 과연 웹3 서비스, 제가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이런 뭔지 잘 이해도 안 가는 이걸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겠어? 정말 그럴 역량이 있어? 그런 거, 이거는 저희 같은 스타트업, 실험실 창업 기업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저건 이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한번 시연을 해보고, 정말 그렇게 가능한지를 보여야 하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월드랜드 마이 AI 네트워크 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글로 써져 있는 게 탑에 잡힐 겁니다. 그 미디움 글인데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